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분들 잘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연대, 서울대 영재원에서 이제 그 준비할 때 모의고사로 출제되어졌던 문제를 이렇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 이제 그 대치 MSG 영재 교육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화성의 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최근 미국의 과학자들이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을 4년여 동안 연구한 결과 1996년에 화성 운석에서 화석화된 박테리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뭐 사실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보면 와, 화성의 운석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됐대? 그럼 생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사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 논란거리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문제 여기 있는 이 글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더욱이 최근에는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여주는 퇴적암층이 발견되어 박테리아 화석의 발견과 관련되어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가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박테리아의 흔적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에 의한 오염으로 생겼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자,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뭐 사실 우리가 그 밖에서 날아오기는 했지만 이게 지구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또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 운석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네. 자, 이 운석의 이름은 바로 앨런 힐스 운석입니다. 그래서 앨런 힐스 운석에서 발견된 화석이 화성에서 발생한 박테리아가 옳다고 가정한다면 화성에서의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구와 화성이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 차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됩니다.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와 화성을 갖다가 비교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를 제시하라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의 논란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논란거리의 첫 번째는 원시 지구의 박테리아 크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해도 좀 너무 작은 거죠. 자, 그리고 생명체 화석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어떤 세포 소기관이 발견되어질 정도의 크기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흔적이 발견되어져야 될 부분에서 예를 든다면 세포벽이라도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발견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박테리아는 핵산과 단백질을 갖춘 단세포 생물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명체 운운할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나사 입장에서는 운석의 겉부분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이 앨런힐스 박테리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들이 나사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자, 나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요새는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 지구적으로 각자 나라에서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에 대한 이 역할과 나사에 대한 어떤 기능이 사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나사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표방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건 참고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단 먼저 그 퇴적암층에 대한 부분의 발견에 있어서는 퇴적암층에서 우리가 둥근 자갈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둥근 자갈은 물이 흐른 흔적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서 운반과 퇴적을 거쳐서 쌓여야만 우리가 둥근 자갈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둥근 자갈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존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물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산소의 존재 가능성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우리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딱 요 1번 하나만 가지고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바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태양 복사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생명체가 우리가 존재하면서 유지해야 될 열과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과 온도가 바로 유지되어지면서 생명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온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층에 대한 존재가 바로 화성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구하고 화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중력의 크기가 다른 점입니다. 지구는 화성보다 중력이 커요. 근데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요. 그리고 지금은 화성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핵 자체가요. 점성이 너무 없어서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자기장처럼 화성의 자기장이 있으면 좋은데 없거든요. 자, 핵도 안 움직여, 자기장도 없어. 자, 그리고 중력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게 행성 안에 존재해야 되는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증발해서 소멸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본 자료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행성의 크기가 물을 존재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처럼 지구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행성들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구보다 훨씬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들이 다 날아가고 나면 지금처럼 황폐화되어진 그런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지표면의 우리 낮은 온도, 평균 영하 68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표면에 생존하던 생명체가 이 온도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얼어붙겠죠. 그러니까 얼어붙어서 우리가 진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우리가 또 낮을 수도 있는 부분들. 하지만 얼면 그 생명체가 그대로 또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하고는 사뭇 다른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앨런 힐스 운석에서 발견되어진 이 박테리아에 대한 이 모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운석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운석 찾아 산만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